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미증시도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을 잘 해줬습니다. 이번 한 주는요. 폭락장부터 시작해서 반등장까지 차트만큼이나 우리 마음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한 주였는데요. 그래도 시장이 반등이 나와준 만큼 다음 주 시장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시간 동안 다음 주 시장 전략 잘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고민 상담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고민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도 정확하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간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네, 머니왕 2부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를 돌아보면서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분과 함께 할게요. 김민재 위원, 김충성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들 정말 이번 주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죠. 지난주에 저희가 머니왕 2부 방송을 할 때 미증시가 하락하면서 월요일이 참 걱정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예상대로 이번 주 월요일 시장이 또 폭락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위원의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주는 좀 어떨까요? 일단 뭐 큰 변동성보다는 안정화를 좀 찾는 시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가 맞죠. 이번 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변동성이 컸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휴가를 지난주 일요일 날 떠나서 이번 주 일요일에 돌아와서 이제 장을 보게 됐을 때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위치가 별로 사실상 차이가 나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월요일날 급락한 부분을 지금 한 주 만에 금요일장까지 지금 보게 됐을 때는 그 하락분을 다 돌려놓고 밑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던 한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수는 빠진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종목들은 이제 투매가 나오거나 또는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많이 손실폭이 또는 하락폭이 더 커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만 회복이 되고 종목들은 사실상 망가진 상태에서 아직 회복이 안 된 한 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크게 급반등을 하면서 증시가 올라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머니들은 미리 다 도망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돈들이 도망간 다음에 아예 투매까지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반기까지 즉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또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은 사실상 호재보다는 관망하거나 또는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상황인 만큼 스마트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같은 경우나 우량주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로 주가를 다 올려놓고 수익을 본인들끼리는 이제 다 챙겨놓고 이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실적이 3분기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또는 이제 중동 전쟁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경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조금씩 지표를 보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 즉 애초에 이렇게 때렸다라는 것 자체는 올릴 생각이 당분간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4, 5, 6월 달에 이제 코스닥이 박스권을 매물량을 잡아놓고 있는데 그 3개월의 매물량을 위에 저항자리로 두고 밑에서 하단은 이번에 찍었던 저점대를 최저점을 두고 등락만 반복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테마 장세가 더욱더 활발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량주를 정리하시고 테마주를 사세요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 주 역시도 전략은 테마주 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사실상 제가 어느 쪽을 미는지는 다 알고 계실 거라서 일단 다음 주에 볼 테마로는 첫 번째는 유가스 종목들을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중은 20%, 제가
원래 테마주를 잡자라고 했을 때도 한 10%씩 가지고 오다가 몇 주 전부터는 20%씩 비중을 좀 올린 이유는 이제 완벽하게 테마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지금 뭐 누가 뭐래도 유가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지금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 아침 장 시작했을 때부터도 빨간불을 항상 보이는 건 유가스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모멘텀을 좀 찾아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종목은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흥구석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5월 달에 사실상 추천이 나간 다음부터도 지금 보시면 하단은 계속 일정하게 잡아놓고 있고 위로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8월 5일자, 즉 불과 며칠 안 됐었죠. 8월 5일 같은 경우가 이 흥구석유가 상장한 뒤로 제일 높은 가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흥구석유라는 이 종목이 주식시장에 상장한 뒤로 제일 높았던 가격이 바로 얼마 줬었던 8월 5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를 뺄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영일만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걸 해석들도 알고 있고 굳이 뺄 필요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서 지금도 마찬가지 관점. 일단 뉴스를 기다리면서 약간의 횡보를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를 뺄 만한 이유는 사실상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굳이 주가에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물량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조정을 줄 수는 있지만 재료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눌러줬을 때는 계속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재료가 더 바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미 신고가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 차익 실현 물량 말고는 나올 게 없습니다. 즉 물려있는 물량 말고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마다 지금 계속 신고가라서 차익 실현 말고는 매물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 8월 5일 때 윗꼬리에서 물리는 분들 아니라면 거의 다 뭐 수익 구간이거나 아니면 약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일단 보유적 영역이다라고 한번 정리를 드리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보게 되면 한국석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장에서 유가 종목들이 움직일 때 대표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이 흥구석유와 한국석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로 흥구석유와 결을 좀 같이 하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잘 버텨놓고 있습니다. 버티는 이유는 언제든지 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석유는 흥구석유보다 조금 더 느린 내용은 흥구석유는 사상 최고치가 갱신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가 갱신이 됐다고 말씀드렸지만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아직 35,000원대가 이 종목이 상장한 이후 제일 높은 가격인 만큼 아직까지 좀 여부는 여전히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흥구석유보다는 아무래도 한국석유 같은 경우가 위로 올라갔을 때 크게 좀 부담감이 없다. 내가 어떤 종목을 잡았을 때 이 종목이 상장한 뒤에 제일 높았던 가격을 잡는 게 현명할지 아니면 그래도 위로 아직까지 더 높았던 가격이 있는 데서 잡는 게 나을지라고 생각할 때는 흥구석유보다는 한국석유가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두 종목 말고도 안 올라간 유가 종목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테마는 저는 시추를 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부분의 투자분들께서는 유가스 종목들을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불과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전혀 반대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추 종목들이 오히려 올라가고 화성밸브라든지 뭐 동방이라든지 영일만 테마주에서 시추 종목들이 오히려 활발했었고요. 유가스 종목들은 아예 안 움직이고 밑에 있으면서 개인 투자분들께서 유가스를 갖고 있다가 다 시추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이제 시추 쪽으로 다 넘어간 걸 이제 확인이 되면 유가스가 이번엔 튀면서 유가스 종목들이 이제 또 개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사람들이 다 유가스에만 집중을 하고 있으면 또 시추 종목들이 움직일 거고 언젠가는 또 분명히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타이밍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시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영일만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일만에 대한 모멘텀을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또 긍정적인 조건은 아무래도 사람들의 심리상 유가스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하면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움직인다라는 전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같은 영일만에 묶여 있었던 종목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영일만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게 영일만 때문에 올라가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가스가 올라갈 때는 자연스럽게 시추 종목으로도 수급이 좀 더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같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추 쪽 보게 된다고 했을 때는 화성밸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마주를 잡자, 우량주를 팔고 테마주를 잡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차트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지금 급락을 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화성밸브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제일 높았었던 자리가 7월 29일의 고점인데 마지막 거래에 금요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최고가까지 다시 올라가 있죠. 분명히 하락은 같이 맞았는데
회복하는 속도는 테마주가 훨씬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량주는 사실상 지수가 반등을 했었어도 별로 올라가는 반등폭 자체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서 여전히 무게중심은 테마주 쪽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최근에 고가 중에서 제일 높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신규 접근은 추천드리지 않겠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일부라도 비중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종목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광밴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지수는 하락을 해서 급락을 했는데 성광밴드는 오히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테마주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지금 하반기까지는 6개월이나 남았네가 아니라 6개월 밖에 안 남았네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개월 이나 남았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6개월 남은 기간 동안 증시에 호재가 있어서 내가 언제든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계속 생성이 되어 있다면 6개월 이나가 되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악재가 더 많다라고 했을 때는 6개월 중에서도 올라가는 시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6개월 밖이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테마주를 꼭 잡으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8월 5일 월요일에 급락이 나왔을 때 그 급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장중에 21%까지 빠지고 14%로 종가를 마감했지만, 지금을 보게 되면 8월 9일 금요일자에서는 급등을 하면서 아예 고가가 갱신이 됐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성광밴드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성광밴드에 어쨌든 개인 투자들이 물려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번에 급락이 나왔을 때 반대 매매와 또는 투매와 함께 개인들이 다 이탈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고점 돌파하며 더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모든 테마주에 사실상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시점이 사실상 오히려 테마주들이 튀기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됐죠. 우량주는 이미 다 망가져서 테마장이라는 거 확실해졌는데, 테마주에 있었던 개인 투자 물량까지도 반대 매매와 또는 투매로 다 빠져나갔다라고 했을 때는 세력들이 이때라 싶어서 올리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러한 부분 때문이라도 또 여전히 테마주를 계속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테마는 영일만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가도 그렇고 시추도 그렇고 영일만이긴 한데, 이 프로 자체가 코너가 3개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유가, 시추, 그리고 영일만은 그냥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같은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모멘텀은 더 잘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그러면 이런 외부적인 이슈에서 적용을 안 받을 만한 테마를 갖고 있으면 사실상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가스를 개발하는 이 시추를 하는 게 경기가 침체한다고 시추를 안 할 것도 아니고, 전쟁이 났다고 시추를 안 할 것도 아니죠. 즉 확실한 재료가 있는 쪽을 공략하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가스공사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심리적인 대장주다라고 표현을 좀 하고요.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들께서 워낙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지금 안 가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더 이상 빼고 있지 않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죠. 심리적인 대장주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승한 다음에 조정을 받고 옆으로 잘 횡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는 잘 횡보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8월 5일 같은 게 급락이 나서 살짝 이탈이 나왔지만 다시 끌어올려줄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이슈에서 좀 벗어난 단독 테마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게 영일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끝나셨네요. 위원님의 빨간 셔츠가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좀 좋은 기운을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원유와 가스, 시추, 그리고 영일만까지 들어봤고, 여전히 좀 대형주를 팔고 테마 쪽으로 눈을 돌리자라는 의견을 고수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요, 다음 주에는? 일단은 요즘 또 핫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좀 달갑지는 않아요. 네. 코로나 쪽 그런 이슈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 좀 유의 깊게 보자라는 측면이고요. 무난하게 한 비중적인 부분들은 한 10% 정도씩 가져가셔도 좀 무난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사실 끝난 줄 알았죠. 네. 근데 다시 확산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신종 변이가 또 이제 나왔다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확산세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바로 7월이었습니다. 7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한 90명 정도 수준의 입원이 됐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7월 넷째 주에는 이게
네, 거의 400명, 거의 500명에 그 육박하는 이런 그 수치로 입원 환자가 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월이잖아요. 근데 8월 첫째가 이제 지난 상황인데 뭐 이게 또 입원 환자가 뭐 7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한 400명대, 400명, 500명이 좀 못 되는 수준이었습니다만은 지금 800명이 훌쩍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정말 입원 환자 수, 이 급증 확진자 수가 정말 엄청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의 그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근데 그 선수촌 안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죠. 이제 곧 올림픽은 끝나요. 네, 이제 선수들이 이제 자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또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프랑스를 이제 여행하는 그 여행객들도 있을 텐데 역시나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시발점으로 해서 좀 진짜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좀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전공의 파업 문제 이게 확실하게 뭐 입단락된 거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필수 의료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라면은 말 그대로 재난이 아닌가 좀 이렇게 해서 생각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치료제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팍스로비드라고 알려져 있죠. 또 대체 치료제 라게브리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벌써부터 좀 풍기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죠. 또 일부 지역 약국에서는 뭐 처방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받아보질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이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정말 종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사실 그 이런 이슈들이 뭐 다음 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또 이런 이슈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라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이 주식시장에서는 또 관련주들이 또 반응하게 마련이겠죠. 때문에 다음 주 이 코로나 쪽 유심히 보자. 다만 종목들이 이미 뭐 진단키트 등 이런 종목들이 이미 많이 올라 있는 것이 사실이죠.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고점에서 또 추격 매수가 될 수가 있으니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고 바닥에서 이제 꿈틀거리는 것들은 그래도 좀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는 제가 나노엔텍을 첫 번째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뭐 체외 진단 그 의료기기 업체로 좀 알려져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와 관련한 이슈가 있다. 그와도 반응합니다만은 코로나 그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그 이슈가 지속된다라면은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내래 제한적인 등락을 반복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월요일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장대 음봉을 맞았죠. 근데 이게 아주 빠르게 뭐 시장 자체는 장대 음봉이 있고 이제 장대 양봉의 시가 부근에 붙여놓은 상황입니다만은 이 종목을 보면은 장대 음봉 이 시가 라인을 이미 넘어섰어요. 그만큼 시장 대비 아주 강한 모습의 그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슈가 나온다면 역시나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그 조정 국면 음봉을 나오는 상황이다라면은 역시나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뭐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라이프 시멘틱스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관심 종목입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면 또다시 이제 원격 의료, 비대면 진료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뭐 유상증자다 뭐다 해서 그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한 차례 반응이 좀 있었죠. 뭐 그런데 뭐 이번 주 월요일 급락 역시나 뭐 급락 이후에 내내 만의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바로 어제였습니다. 바로 강한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20% 가까이 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가 됐어요. 확대가 되면은 축소되는 과정을 반드시 있게 마련이겠죠. 역시나 그 쉬어가는 과정, 그 변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이라면은 역시나 그 접근하기에 무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또 두 번째 한번 유의 깊게 보여야 되는 섹터는 우리 김민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 영일만, 뭐 시추 그런 말씀하셨는데 대왕고래죠. 크게 놓고 보면은 맞습니다. 이 대왕고래 쪽도 어찌 보면은 꾸준하게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그런 그 이슈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역시 무난하게 10% 비중 혹은 그 이상으로도 실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내렸고 또 올라오는 과정에서 많이 내렸다 보니까 종목들이 정말 세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앞으로를 본다면은 관련 이슈들 또 섹터 자체의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나온다 뭐 이런 섹터라면은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이 대왕거래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노이즈가 좀 있었죠. 이게 진짜로 석유와 가스가 매장이 돼 있는지 이 진위 여부를 두고서 상당히 그 많은 논란이 좀 있어 왔고 또 성공 확률이 최대 20% 정도라고 하죠. 역으로 보면은 80%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곳에 막대한 자금을 과연 쏟아 부어야 되느냐 이런 그 꺼리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액트지오에 대한 논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12월에 바로 이제 시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관련 액션들도 좀 취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메이저 업체들이죠. 뭐 엑슨모빌은 물론이고 뭐 아람코, 애니 이런 종목 이런 업체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부분들 참여를 좀 희망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오겠죠. 또 이제 지금이 이제 8월입니다. 12월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분명히 중간중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겠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또 이제 이슈가 나올 때 관련 종목들이 반응하게 마련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명확하죠. 이슈가 나오기 전에 본격적으로 종목들이 탄력이 붙기 전에 미리 선점을 해두면은 참 어떨까? 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은 앞서 우리 민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도 내 성광밴드 먼저 어서 좀 보셨으면 합니다. 피팅 업체고 또 이게 또 조선 기자재 쪽에 속해져 있다 보니까 요즘에 조선주들 괜찮잖아요. 뭐 수주 계속적으로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고 K조선 하며 실적하며 슈퍼사이클 얘기하며 또 선박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 주기하며 정말 이 조선과 관련해서 엮인 상황이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 여러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그 좋은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소간의 등락은 있죠. 근데 이 바닥권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거의 장대 한봉을 한번 들어 올리더니 내내 박스권을 그리면서 방향성 모색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물론 이런 장대 한봉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원체 그 시장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장대 한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빠르게 지금 야금야금 회복을 해 가더니 바로 어제 확실하게 이 박스권 상단마저도 좀 돌파해 주면서 확실하게 내 갈 길은 위쪽이다라고 알리는 듯하죠.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메이저로 하여금 수급이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기관종에서는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이 살짝 매도를 한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만은 하지만 그동안에 유입된 양에 비하면은 별거 아니죠. 때문에 수급은 메이저로 하여금 소위 말해서 빵빵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그 눌림이라든지 또 쉬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비중을 좀 담아 두신다면은 역시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동방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좀 살짝 약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영일만 관련해서 100%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 지역 사회에서 또 이제 배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다이나믹합니다. 오르락내리락 또 상당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지금 자리는 최근에 하락 어찌 보면은 그 이전에 이런 상승이 시연이 됐었던 그 자리까지 지금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하지만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유입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곧 주가 턴어라운드 가속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못해도 이런 바로 앞단 전 고점대까지는 그래도 탄력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는 재건 쪽을 보셨으면 합니다. 재건주들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긴가민가 해요. 좋은 이슈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소위 말해서 전쟁과 관련한 이슈들이 살아있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복불복이기도 하죠. 가장 먼저 이제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이게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고 요즘에는 또 러시아에게 얻어맞고만 있을 것 같은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350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반 이상을 지금 점령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치열해지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재건주들이 과연 모멘텀이 될까? 불확실성이지 않나? 네, 맞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평화 협상 이걸 지금 내비치고 있어요. 그런 뜻들을. 또 물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 또 트럼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대선 전쟁을 좀 종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11월 전
또 이제 11월 같은 경우는 이제 평화 회의도 있단 말이죠. 그 전에는 또 이제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동 리스크도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도 불확실성이 있죠. 살아 있어요. 뭐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란과 헤즈볼라 즉 보복 공격을 이제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좀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 그 회담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 기사들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미국, 뭐 이집트 등등 공동 성명을 내면서 이게 휴전이라든지 인질 석방 이런 그 공동 성명을 냈었단 말이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하마스가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부정적인 요인입니다만은 하지만 이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당연히 재건주들 볼 수밖에 없겠죠. 폐허가 된 이 가자지구 당연히 복구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슈들로 봤을 때는 사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가 공격적으로 하자 이 관점이 아니라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제 하면 좋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 종목으로는 여러분들 뭐 친숙한 종목이면 다 아시는 종목들이에요. 현대 에버다임, 네, 현대 에버다임을 우선적으로는 보셨으면 합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눌림이 있었죠. 뭐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강한 탄력을 나타냈는데 다시 제자리 돌아왔어요. 하지만 가격 매력이 있습니다. 상승이 시작된 그 자리까지 다 내려왔다는 것. 이거는 워낙에 친숙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딱히 언급할 부분들은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반등 구간에 임했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SY 스틸텍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추세가 훼손된 부분들이 아닙니다.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는 것. 또 이제 최근 하락 과정에서 추세 하단에 지금 위치해 있다는 것. 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나마 반등권에 놓여 있고 혹시라도 다음 주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은 네, 정말 아주 탄력적인 부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로나19와 대왕고래 그리고 재건까지도 다뤄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다음 주 시장은 확실히 좀 테마에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시장일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략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주 시장의 중요한 섹터와 그리고 종목까지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많이 남겨주고 계시죠? 두 분의 전략 정리해 보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위원과 함께 머니로 2부 잘 달리고 있습니다. 두 분의 시장 전략 들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다뤄볼 텐데요. 내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786-1022-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빨리 고민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 바로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고민 들어볼게요. 오늘 어떤 종목으로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EM택이요. 네, EM택 매수가와 27,000원에 10% 들고 있어요, 제가요. 네, 27,000원에 비중은 10%. 네. 네, 현재 수익 중이시네요. 네. 네, 매도 시점을 어떻게 좀 잡아야 할지 김민재 위원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기분 좋게 아직 수익권이신 것 같아요. 일단 네. 비중도 그렇게 많이 잡으신 것도 아니어서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아마 저는 이 종목을 보게 됐을 때 수익은 충분히 보실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막 네. 그렇게 치고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매수가 자체는 27,000원대라고 하시면 아마 여기 구간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손실의 가능성은 배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라갔을 때에는 위로 올라갈 때마다 저항대가 좀 많은 종목이라서 위로 세게 치지는 못할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을 한번 차트를 길게 늘려놓고 좀 보게 되더라도 2024년 요 시점부터 보게 됐을 때 거의 35,000원대를 넘어간 시점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1월 달부터 지금 현재 8월 달까지 8개월 동안 올해의 흐름을 보게 됐을 때 이 35,000원대 위에서 내려간 이후부터는 위로 35,000원대가 계속 돌파가 좀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잡으신다고 했을 때는 맥시멈입니다. 제일 높은 수준이 35,0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5,000원과 32,500원 사이대에서 지금 대량의 거래량이 몇 번씩 터진 게 있어서 아마 이 구간대에 들어오게 되면 계속 윗꼬리가 달리거나 아니면 밀려 내려오는 흐름을 계속 만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도 보게 됐을 때 분명히 상승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돌파가 안 되는 자리가 딱 32,000원대라고 보시면 돼서 32,000원과 35,000원 사이대의 구간에 진입하게 됐을 때에는 비중을 분할로 나눠서 매도하시면 수익 충분히 괜찮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을 32,000원과 35,000원대에서는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계속 욕심이 난다라고 하셨을 때는 28,000원대까지 내려오게 되면 또다시 지지구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27,000원과 그리고 35,000원 여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로는 35,000원에서 매도, 27,000원과 28,000원에서는 매수 이렇게 트레이딩으로 하시면 충분히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서요. 네. 네, EM텍 수익 중이신데요. 수익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김민재 위원과 추가 전략 세워봤습니다. 그럼 다음 고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고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Y랩이요. Y랩 매수가와 비중도 알 수 있을까요? 11,500원에 60%요. 네, Y랩 매수가 11,500원, 비중은 60%네요. 매수가가 종가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높고요. 비중도 꽤 있는 편입니다. 김충성 위원과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마음이 많이 좀 무거우시겠어요. 네. 예, 이거 저는 이 사실 이 Y랩이 뭐 하는 종목인지는 아시죠? 네, 웹툰 관련주요. 네, 맞습니다. 이 웹툰과 관련해서 사실 최근에 좋은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뭐 네이버 웹툰이 뭐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요. 아,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이 종목은 네이버 웹툰이 이 종목의 그 주주로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실질적인 그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 부분들을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아, 네. 네. 근데 사실 그게 6월이었습니다. 네, 네, 6월이었고. 제가 6월 말 정도 매수했거든요. 아, 6월 말이요. 네, 네이버 상장할 때. 그러니까 사실 그 웹툰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전 세계 웹툰 우리나라 업체들이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 플랫폼에서 다 뭐 상위에 랭크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사실 네. 네이버 웹툰 상장 이슈 외에는 이게 사실 안타깝지만 좀 모멘텀이 그다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내내 흘러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네, 이거는 사실 저는 이걸 전화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또 어느 정도 선에서 추가 액션을 좀 취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저는 상담을 해드리는 편인데, 근데 네. 우리 선생님께는 제가 좀 좋은 말씀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얼마 정도 매도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팩트 현실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 네.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일단 Y랩 그 모멘텀 네이버 웹툰 그 모멘텀 그 상장 이슈가 사라진 재료가 소멸됐습니다. 그 이후에 내내 흘러내리기 때문에 별다른 지지력이 없고 이 Y랩도 마찬가지고 뭐 핑거 스토리도 똑같아요. 네, 이쪽에 별다른 모멘텀이 확보가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다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더 끼 있고 세게 움직이면서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네. 네, 근데 한 번에 교체가 이루어지면은 포트 계좌 충격이 상당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60%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래량, 거래 대금도 거래량, 거래 대금도 많지 않은 종목에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인데, 이거는 이제는 상승을 이용해서 이제는 뭐 비중, 그러니까는 60% 중에 10 토막을 내서 오를 때마다 뭐 한 조각씩 이렇게 매도한다든지 하는 식으로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상승을 이용해서. 일단은 지금은 이 정도 선은 이제 바닥입니다. 네, 지금 이거 깨뜨리면
좀 너무 힘들어지는 부분들인데 뭐 시장도 저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한다고 보고 일단 1차적으로는 7,000원 정도 7,000원 정도. 네, 그러면은 10분의 1 정도라도 좀 덜어내시고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는 것이 어찌 보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빨리 만회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추가적으로 오르면은 또 9,000원 정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또 이제 네. 10,000원이 넘어간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단기간에 그렇게 빠르게 올라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7,000원 회복이 우선, 그리고 2차적으로는 9,000원 회복이 우선. 그리고 나서 더 오른다면은 추가적으로 다음 전화를 한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상승을 이용해서 조금씩이라도 비중을 줄여가는 이런 대응이 좀 필요해 보지 않나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은 아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네요. 상승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Y랩 같은 경우에는 매도 시점에 대해서 이제 7,000원 그리고 2,000, 9,000원까지 좀 잡아주셨고요. 마음이 많이 좀 힘드시겠지만요. 저희의 종목으로 다른 수익으로 좀 극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다뤄볼 텐데요. 먼저 김민재 위원의 지난 종목부터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정학적 리스크 테마로 대응했던 종목들인데요. GSE부터 볼게요. 이 종목 상승 잘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다 보니까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될지가 좀 고민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좀 더 가지고 계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재료가 소멸될 만한 이슈가 전혀 없습니다. 뭐 중동 관련된 전쟁 같은 경우, 뭐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전쟁이 한번 발생되면 뭐 며칠 만에 끝나는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 협상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서로가 원하는 이익 추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인 뭐 변동성은 나오고 주가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일만에 대한 테마라는 거는 12월 때까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재료가 남아 있어서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여전히 일부는 뭐 챙기신다라고 했을 때는 괜찮겠지만 전량 팔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올라가기 전에 잡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5일자에 잡고 지금 수익 구간이 한 30% 정도, 37% 정도 나오고 있는데 테마가 있는 종목들에서 즉 테마가 있고 이슈가 있는 종목을 지금 올라가지 않았을 때 잡게 됐을 때에는 지금 웬만한 반도체의 손실 또는 우량주의 손실을 상기할 수 있는 수익이 항상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무조건 내가 우량주를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일부 정도는 꼭 빼내셔서 테마주를 편입을 하셨을 때 충분히 계좌 회복이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GSE 조금 더 들고 있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석유주도 하나 볼게요. 흥구석유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한번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5월에 매수한 시점보다는 매수가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지금 진입도 괜찮을지 그게 궁금해요. 지금은 좀 마찬가지로 보유제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가 이 3개월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흥구석유가 최근에도 좀 나갈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 머니왕에서는 이미 아직까지 기간 내에 흥구석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추천주를 안 가지고 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서 말씀했던 것처럼 얘는 지금 현재의 주가 위치가 상장한 이후로 제일 높은 가격입니다.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산다라는 거는 이 종목이 상장하고 제일 높은 가격대에서 산다라고 보시면 돼서 굳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SD 같은 종목도 충분히 내가 잡게 될 때 30-40% 수익률이 나오는데 올라간 종목을 굳이 잡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얘는 분명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지 않는 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잡은 다음에 여기서 조정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는 나는 심리적으로 이 종목이 제일 높은 가격대에 물려있다는 게 압박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버티질 못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올라가기 전에 미리 잡으셔야 이렇게 높은 수익 볼 수 있다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흥구석유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있지만 지금 진입은 조금 보유자의 영역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새 종목도 그럼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종목 점검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공략한 종목이죠. 한선 엔지니어링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 좀 다시 올라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조금 더 보유해도 될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보유해야죠. 네. 뭐 대형 거래와 관련한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엑소모빌은 물론이고 요즘에 뭐 아람코, 애니 또 다른 업체들도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아람코, 애니 이런 고객사를 좀 확보하고 있는 그 종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들 업체들이 뭐 참여하게 된다면 직접적인 또 수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 좀 싶습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뭐 주 초반에 이 급락만 아니었음 이게 좀 아쉽죠. 근데 이제 이미 그거 다 회복을 했고 다시금 상승 시도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사실 이것만 아니었으면 바로 이 박스권 이 상단을 뚫고서 벌써 갔어야 되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관련 이슈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섹터에 속해져 있다라는 것. 그럴 때마다 종목들이 반응하고 뭐 지나고 나니까 지금 자리는 상당히 21선을 기준으로 또는 61선을 기준으로 예쁜 눌림목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때문에 이제 저가 매수의 유입 언제든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종목은 지금은 이 박스권에 다시금 이제 회귀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언제든지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가격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조금 더 눌린다?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손해가 없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 종목인데 상승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뷰노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폭락장세 이번 주 월요일이죠. 그때 이제 타격을 좀 많이 받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흐름이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지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 참여하고서 시장이 좋아본 적이 없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종목들은 정말 좋은 종목들만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생각과는 다르게 시장에 의해서 좀 돌아가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여러분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좀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종목은 원체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시는 종목들은 아니겠습니까? 뭐 자회사, 미국 진출 이슈도 있고 또 주요 제품들 우리나라 각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찾고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 늘어나고 있어요. 또 미국 시장 진입 주요 제품들 순차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죠. 네, 근본적 상승 모멘텀,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그래도 견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초 이런 그 장대 음봉을 맞았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장대 음봉을 맞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게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시장에 의해서 이런 장대 음봉을 얼마든지 맞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장대 음봉 시가선 회복했느냐 안 했느냐 또 이걸로 여러분들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음봉들을 회복하지 못했으면은 시장 대비 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좀 더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바로 또 만회를 하고 오히려 고개를 계속적으로 들고 있고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으로 하여금 매수 끈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들이 왜 매수를 하는 것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돈 많고 정보력 있는 주체들이. 일단 이 종목은 다시 본궤도에 올라온 만큼 이제는 바로 직전 고점 넘으면서 본격적인 시세 탄력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뷰노까지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저희가 또 종목 점검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말고 따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의 공략주를 이제는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린재 위원의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은 시추 쪽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사가 지금 모두 다 또 유가스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오히려 또 시추를 한번 노려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히 있으니까 일단 종목부터 한번 보게 되면 넥스틸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또 유가스 합니다. 그죠? 유가스 종목들이 전쟁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는 제가 시추 쪽에서 사람들이 다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뭐 유가스로 또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몰려 있었을 때 이제 시추 쪽에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 여기다가 지금 최근에 반대 매매까지 발생을 하면서 종목들이 떠오르기 굉장히 쉬운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구간에서 이제 목표가를 잡게 되면 현재가 구간에서 그냥 10% 수익 구간 잡았을 때는 9,000원대 목표가 한번 잡아드리고요. 박스권을 지켰었던 저점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기적인 물량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9,000원대 손절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000원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이야 뭐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영일만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유가스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시추 쪽도 수급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영일만 테마 관련한 종목이네요. 김민재 위원이 이제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영일만을 이렇게 테마로 가지고 나오는데 시장이 계속해서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시장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넥스틸이었고요.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공략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도 영일만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GS 글로벌 지금 준비를 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테마 종목들을 보면은 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 종목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은 조금 감소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영업이익이 한 20% 이상 좀 나와주면서 좀 튼실한 종목이다라는 부분들 증명을 했고요.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이런 실적, 호실적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좀 판단이 됩니다. 또 이제 관련 이슈들 살아있죠. 섹터 자체에 영일만 관련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바로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이미 여러분들 이슈적인 부분들은 다 아니까. 네,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어찌든지 간에 지금 또 쌍바닥을 지금 그리고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좀 내린 과정이 있다 보니 좀 이제 약 3,800원 정도의 약간의 그 저항이 보입니다만은 이 정도를 넘어 3,800원 내외를 넘어서 주게 된다면 이런 라인들을 다시 도전을 하겠죠. 네, 지금은 이제 바닥을 확인했고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여러분은 눌림을 이용해서 한번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목표 주가는 이 직전 고점대가 되겠죠. 네, 4,200원 정도로 우선 목표가로 설정을 해 보겠고요. 손절 가격은 바로 이런 라인이에요. 네, 3,200원 정도 설정하고 대응하면 좀 무난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영일만 테마로 공략을 하네요. 다음 주 시장 테마주들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과 종목을 또 어떻게 찾아야 하냐? 오늘 또 무료 공개 방송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김민재 위원님, 네, 오늘 이제 방송 직후에 무료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좀 다뤄주시나요? 앞서서 잠깐 언급되었던 것처럼 이제 사실상 종목별 매수 주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주포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들이 주가를 올리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들이 항상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 때는 개인 투자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갔을 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흐름이 지금 유가스에서도 분명히 목격이 됩니다. 시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을 때 유가가 계속 안 갔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간다라고 보여드리는 것처럼 시추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인 투자들이 들어와 있었지만 이번에 워낙 큰 급락을 맞으면서 반대 매매와 또는 투매로 인해서 지금 개인 투자분들의 비중이 많이 나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시점 때 이제 재료가 확실한 쪽에 투자하시면 말씀드렸던 계좌를 복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충분히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재 위원의 무료 공개 방송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김충성 위원의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번 주는 참 힘들었는데 그래서 다음 주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나요? 시장이 뭐 안정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시장이 진정이 되니까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종목들 올라올 때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정말 세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여러분들 부진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이 어찌 보면은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아무 섹터나 아무 종목이나 다 오르진 않겠죠. 다 세게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뭐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는 정말 세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섹터들 특징 또 종목들의 패턴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해보시고 매매 팁까지도 같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이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방송 직후 두 분의 무료 방송 통해서 다음 주 시장의 전략과 그리고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정말 힘들었는데요. 주말 걱정 말고 푹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